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다음 달 예정된 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봄철 행사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봄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등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조차 적은 광양 지역 상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 행사도 취소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수산업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어선에서 일하는 중국인 선원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 중국에 머물면서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없어 지역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월 예정된 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4월과 5월에 있을 행사도 불투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손호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땅끝마을에서 해맞이를 시작으로 해남 방문의 해를 선포한 해남군. 오는 29일 달마고도 걷기 행사와 뒤이어 땅끝 매화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여파로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미리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합의하에 어렵게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교통 편의 정리를 위해서 아마 나와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 간단한 안내판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땅끝 매화축제는 지난해에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각종 대규모 행사나 공연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이달 22일 예정된 여수고흥 연육 연도교 개통 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여수시는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여수 오픈 테니스 대회 등 체육 행사도 연기했습니다. 광양시 역시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매화축제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4월과 5월에 있을 축제와 대형 행사까지도 취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목포시의 경우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기로 한 유달산 봄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5월로 예정된 도내 봄축제들은 아직 취소되지 않고 일단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개최 여부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전남 지역 봄축제나 행사에는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면 4월과 5월 행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3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시기쯤에는 봄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올해 봄 축제는 대부분 취소 결정됐죠. 전남에서도 광양 지역은 관광객은 물론 유동인구조차 적어 상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마동에 있는 이순신 먹거리타운입니다. 낮 시간부터 붐비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지만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면 더 큰 매출고를 올렸지만 요즘은 광양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은 개인 선정은 별로 없고 이제 단체로 가져가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오는 편이죠. 지금. 봄방학을 맞았지만 학생들은 마땅히 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에는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어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사람들 많은데 가면 그중에서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도 못 가고 그러다가 오늘 애들 봄방학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지금 밥은 먹고는 나왔는데 아직은 계획을 안 잡았고요. 일단 있던 계획도 다 취소했고.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된 만큼 관광객 감소세는 앞으로도 두세 달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매화축제. 축제 기간 특수를 기대했던 불고기 특화거리 상인들도 매출 급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3주째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위축 현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광양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과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유예 등 부서별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가운데 코로나 여파가 일단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전남 동부권의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부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전남도 의회가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청어시장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지만 망부석처럼 손님만 오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보름날에도 시장을 찾는 발길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30%, 30-40% 줄은 것 같아요. 손님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예. 구정 끝나고 구정 전에 많이 와 있었는데 구정 세고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여파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름에도 보름보다 해먹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아유 정상 오픈이 이렇게까지 안 되진 않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전라남도 의회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의회는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 안전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육성 자금 상환 유예, 공공부문 예산 신속 집행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 악화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은 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일 한두 번씩 국내외 통계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일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는 매일 2, 3천 명씩 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달 초에는 하루 40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증 환자가 7천여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첫 발병국인 중국이 누적 확진자 4만 4천여 명, 사망자 1,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일본,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도 하나의 항목으로 본다면 이 배 안의 확진자 수가 현재 174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11일 28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의심 환자 5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완치된 환자도 5명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전 세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완치자 수 추이를 보면 2월 초 하루에 100여 명이던 완치자 수가 매일 100명, 200명씩 늘어나서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완치자 수가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2일 현재 누적 완치자 수는 모두 4,700여 명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방문이 망설여지죠.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독을 마친 뒤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마트 앞에 늘어선 쇼핑카트들. 방문객이 한창 붐벼야 할 평일 낮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마트와 영화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확진자 방문지로 알려진 뒤 여전히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제 어디가 점심 때쯤에는 오시는데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점심이면 방문객들로 붐비던 이곳 전통시장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하루 유동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걱정에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방역을 마친 뒤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수시간 이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자주 씻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감염 우려에 지자체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던 지자체가 이제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린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선 공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공기로 인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전파의 의미,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100일간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면서 2015년 국내를 강타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르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인데요. 지난 2015년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메르스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122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 전체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달리 국내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전 세계 확진자는 2,494명, 국내 감염자는 186명으로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사율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48%로 집계되는데요. 사망자의 99%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메르스의 전체 치사율은 34.4%로 치사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이나 이런 데서는 4% 내외,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0.1% 정도로 이제 낮은 상태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 그다음에 중동에서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망률은 메르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되게 되면 어느 의료체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을 해야 사망률도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파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예비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전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치가 1.4에서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스는 0.9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제 이번에 새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전파 양상은 주로 병원에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를 많이 했고, 지역사회 내 감염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전파력 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가 잘 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전파력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고, 반대로 치사율이 낮으면 전파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역사회 전파력은 더 낮은 것이죠.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중동 입국자를 체크하기 쉬웠는데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어오고, 홍콩,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와 밀접한 나라 입국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국 방지 등 관리 방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메르스 이후 학습 효과는 컸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도한 공포감 대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가 전남 지역 수산업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설인 춘절의 고향으로 돌아간 중국인 선원들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발이 묶이면서 어선들의 출어 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일하는 목포와 여수 지역 중국인 선원 149명 가운데 113명이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강망 어선 49척 중 5척만 조업을 하고 나머지는 일손 부족으로 조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입국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어 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장미와 안갯꽃 수요도 급감하면서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장미 10송이 한 단 가격은 5,000원대로 지난해 13,000원보다 6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장미와 안갯꽃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주요 기관단체 1테이블 1플라워 운동과 함께 생일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재배농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장미 재배농가는 66농가로 전국의 약 6%인 18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진군이 14헥타르로 가장 많습니다. 안갯꽃은 5.5헥타르로 전국의 1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광양시가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취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월에 개최할 예정인 각종 문화예술 행사 취소 협조 요청이 있어 부득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우리 지역의 안녕과 번영,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전통 제례로 40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통 행사입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전남 신안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연수 과정을 모두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신안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 시국을 감안해 학생들을 건강 상태와 감염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1일 학생들을 태운 버스를 모두 소독하고 개인별로 발열 상태를 점검한 뒤 마스크를 지급해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해외 연수에 오른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2주 동안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특별 방역반을 꾸려 전방위적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0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구성하고 살균제 사용과 소독 방법, 주의사항을 교육했습니다. 방역반은 앞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공공장소 2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LG헬로비전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함께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LG헬로비전은 12일 LG헬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LG헬로비전의 지역 선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LG헬로비전은 지역 방송의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합니다. 양측은 지역사회의 선거 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도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입법부를 고용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고용계약서인데요. 고용계약서도 보지 않고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선거 공약을 굉장히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고용할 것인지 어떤 고용을 할 것인지를 좀 검증해보는 깐깐한 유권자가 되는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후보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책 정보들을 그렇게 같이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 임시회에서는 개회 첫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서군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과 출자 출연 기관의 업무 보고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18일에는 광주 전남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도 실시해 자격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도 의회는 올해 회의 일수를 정례회는 60일, 임시회는 67일 등 127일로 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해군 태역함정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여수시 설문조사에서는 해군 태역함정을 통한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 의견이 21.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해군 함정이 호국 충절의 관광도시 여수와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볼거리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함정 도입 반대 이유로는 투자와 관리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수시는 시민 의견을 종합해 해경 함정 도입 문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위기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의 우렁각시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집을 찾아가 청소와 빨래, 반찬 만들기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은 생계뿐 아니라 단순한 생활 불편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병행합니다. 별다른 추위 없이 종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 가급적 외출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